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6년 6월 16일부터 30일 6월 하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6월 하순에도 그렇게 대단한 헤비급 구조가 이제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7월하고 8월을 바라보는 중간다리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들이 6월 30일에다 몰려 있어요. 수성 역행정제 그리고 목성의 사자궁 이동. 그래서 거의 6월하고 7월 사이, 그 사이 지나가는 말하자면 접경지역 주변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들어오는 구조는 수성이 움직이면서 쌍둥이 자리 알파 정인 카스토르랑 만납니다. 17일에 벌어진 일이고 17일부터 18일까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때는 좀 바보 같다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다수한테 묵살 당해 오던 일종의 소수 의견, 단순히 지지하는 그 머릿수가 적다 많다를 떠나서 약간 좀 그 관습에서 벗어난 그런 약간 뜬금없는 깨는 소리, 소위 말하는 저 깬다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의견들, 이런 것들이 사실 나중에 밝혀지고 보니까 이게 맞았다, 이게 진실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판명되는 관련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나 의사결정 방식은 매뉴얼로 규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육감이나 직감에 따른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브레인스토밍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어떤 정규적인 플로우 차트를 타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기발한 사고방식이나 의사결정 방식은 나중에 재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냥 뛰어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 뿐이지. 자,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구조는 금성이 이동하면서 명성이랑 대립각을 맺는 구조입니다. 6월 18일에 벌어지고 16일부터 19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자, 이때는 되게 곤궁합니다. 선택지가 거의 없어지는 사면초가로 되게 고립된 상황, 고립이 돼버리는데, 어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이미지나 자존심 때문에 뭔가 외부의 도움의 요청을 하기가 좀 꺼려지는 상황. 되게 답답하죠. 이때야말로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랑 더욱 갑갑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논리적인 척을 하지만 사실은 되게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 감정 상할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러니까 협력도 협조도 소통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금성이 움직이면서 프레세페 성운이랑 만납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자, 프레세페는 적시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점성술에 등장하는 3대 흉한항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 루틴이나 어떤 일상의 습관 같은 데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끔찍한 사실이나 사건 같은 게 알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모호할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전에 그 가습기 뭐죠? 소독제? 가습기 청소제?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PNG였죠. 검증되지 않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습기 소독제 맞나? 어쨌든 그런 약품을 대중의 의약품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소비 물품이죠. 대중에 유통했다가 그게 이제 폐섬유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게 뒤늦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도 당장 마트에 가서 사서 쓸 수 있는 그 물건이 사실은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그 물품을 안 쓸 뿐더러 가습기 자체를 잘 안 쓰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약간 사람들의 사고 방식 자체가 좀
이렇게 정교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는 소재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생활 루틴 같은 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소식이나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때는 소비 패턴, 특히 소매에 관련된 소비 패턴이 변해가지고 블루오션이나 레드오션 같은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바뀌는 게 아닌데, 예전에 무슨 신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예전에는 별로였던, 가성비가 별로였던 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약간 유통구조나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 쿠팡 같은 거 한 7, 8년 전에 쿠팡이라면 쓰는 사람은 쓰지만 아닌 사람은 그냥 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죠. 물론 그 사고를 치고 욕을 들어먹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쿠팡이 1등을 달리는 이유는 다른 어떤 유통망이 제공할 수 없는 빠른 서비스하고 어떤 환불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서비스가 된 거죠. 대체하기가 대단히 힘든. 근데 어쨌든 이런 유통망, 쿠팡은 예시일 뿐입니다. 유통망 자체가 약간 판도가 뒤집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유효기간이라던가 상미기한 혹은 뭐 어쨌든 그런 재빨리 구하지 않으면 당장 쓸모가 당장 내일까지 필요한데 쿠팡 아니면 이게 내일 새벽에 배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살 일이 없어. 이런 물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소비 패턴, 좀 더 각광받는, 좀 더 효용성과 용도가 생기는 그런 물품들이 이때 생길 수가 있다. 마케팅이나 어떤 소매, 어떤 유통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때 벌어진 일들을 보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수성이 움직이면서 쌍둥이 자리 베타 성인 폴룩스랑 만납니다.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작동하는 구조예요. 이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외부 효과, 예측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터지면서 내가 했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성하고 폴룩스는 상승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숫자나 돈 관련으로는 더욱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수성인 분들이 이때 좀 투자에 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너무 강하고 완고한 의견을 제시해서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그거 약간 당황해가지고 의견을, 그러니까 입을 닫았을 뿐인데, 다들 나의 멋진 연설에 감동받고 설득당했구나 라고 이제 혼자 착각하는 그런 약간 민망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조용하다고 그래서 그게 어떤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때 특별히 더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3일 후 24일에는 화성이 움직이면서 카푸 알골, 점성술의 가장 대표적인 흉성이랑 만납니다. 이거는 23일부터 24일까지 작동하는 구조고요. 자, 이거는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약간 좀 비현실적이고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언제나 약간 무시당하고 좌절되어 오던 제안이나 기획, 법안 같은 게 갑자기 뜬금없는 이유로 통과가 돼요. 이게 통과가 돼? 어쨌든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안 기획 법안이라는 거는 통과되면 유효하지만 그 전까지는 전에 종이 쪽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통과해버려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뜬금없는 상황,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터진 폭력, 뭐 이거는 뭐 물리적인 폭력일 수도 있고 언어 폭력일 수도 있고 뭐 모욕죄, 명예훼손죄, 그런데 이제 걸리거나 혹은 뭐 직장의 갑질이라던가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레벨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폭력이 벌어져서 가해자하고 피해자 모두 당혹스러워진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다시 그런 게 벌어질 거를 예상을 못한 거죠. 물론 뭐 가해자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피해자도 아니 이 상황에서 이게 터진다고? 내가 여기에서 너무 강하게 나오면 오히려 나중에 내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두려움을 주는 뜬금없는 상황. 이게 오히려 뜬금없지 않고 되게 전형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면 피해자는 그냥 관례대로 대응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도 맘먹고 대응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성이 움직이면서 27일 프로키온,
작은 계좌의 알파정인 프로키온이랑 만납니다. 자, 요거는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무려 며칠이에요. 일주일 넘게 작동을 해요. 왜 그럴까? 추성이 곧 30일에 정지하면서 역행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수성은 이 짧은 기간 안에 프로키온을 만나고 잠깐 갔다가 다시 백해서 다시 프로키온을 만나고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성치고는 되게 길게 어떤 개별적인 항성을 만나는 기간이 형성이 돼요. 자, 이때는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무속인, 무당 그렇게 점치는 사람을 가까이 해서 상황을 운영해 나가려는 약간 상식적인 방식이나 상식적인 조언, 의사결정으로는 왠지 뭔가 부족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알 수 없는 미지의 힘을 믿고 거기에 뭐 의존해 보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주술경영. 우리 지난 몇 년 사이에 너무 지겹게 당해왔죠. 예, 저 같은 사람은 점성술은 기본적으로 점치는 게 아니고 감명술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된 측량학적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말하자면 계산이에요, 계산. 수학이라기보다는 엄청난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약간 점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실제로 점성술에서 호러리 점성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유일하게 거의 점성술에서 점치는 영역인데, 이 호러리마저도 타로라든가 다른 유김 같은 진짜 말하자면 트루타입 점술에 비하면 오히려 감명술에 가까워요. 되게 빡빡해. 점치기 되게 어렵습니다. 호러리로는. 그래서 호러리로 큰 거를 보고 레노먼드나 타로로 작은 디테일을 보는 이제 그런 방식이 크로스 체킹하는 방식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점성술은 점을 치고 싶어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 점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 이거는 좀 복잡한 계산 방식에 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주술 경영은 진짜 점치는 거죠. 근거가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의 영감이나 직감이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좆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주술 경영에 대한 이슈가 언급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좀 곤혹스러워질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수성 프로키온의 특징이 정석이 아닌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편법을 해결하니까 단기적으로 당장은 그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누가?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나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이 있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3일 후에 R 표시가 생겼죠. 수성한테. 수성이 정지하면서 순행에서 역행으로 접어듭니다. 속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6월 30일 벌어진 일이고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작동하는 구조예요. 자, 이때는 누군가의 변덕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던 계획을 갑자기 수성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되게 애쓰고 있는데 위에 있는 의사결정권자가 갑자기 변덕을 부리는 거죠. 아주 족같은 상황이죠. 이런 경우 아마 약간 규모 작은 회사에선 자주 겪으실 겁니다. 정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시간을 더 써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아니 계속 세상은 알 수 없고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임기응변을 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건 인정. 근데 이때 묘하게 그 임기응변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랑 그 일의 뒤탈을 감당하는 책임을 질 사람이 묘하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사람이랑 책임질 사람이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벌어질 수가 이러면 무조건 필패죠. 이러면 책임하고 권한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 판은 오래 갈 수가 없거든. 근데 그 판이 잠깐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질서한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수성인 분들 중에서 올해 프로펙션이 활동궁 지금 거의 궁에 있죠. 수성은 활동궁에 위치하는 분은 재물, 직업, 결혼, 이사 같이 보편적으로 인생사에서 중요한 이벤트를 겪을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같은 날에 목성은 29도 59분에서 영도로 접어들었죠. 거의궁 제자리에서 사자궁 사자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6월 30일 벌어질 일이고 23일부터 7월 7일까지 작동을 해요. 자, 이때는 실속보다 명분 때문에 의사결정의 방향을 달리하게 되는 조금 당황스러운. 아니, 왜 그 생각을 바꿨대?
이러이러하니까. 아니 그러면 너한테 남는 것도 없잖아. 하지만 뽀대가 있지. 약간 이런 식입니다. 뽀대가 나지. 티가 나지. 남들 보기 좋아 보이지. 멋져 보이지. 이런 이유로 약간 실속보다는 이런 거를 택하게 되는 조금 제정신인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샴페인을 터트리는 타이밍이 너무 빨라요. 샴페인을 터트릴 일은 있긴 있는데 이게 너무 이르다 보니까 조금 그 터트린 사람만 즐겁고 주변 사람들은 민망해지는 뻘쭘해지는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목성인 분들 중에 올해 프로펙션이 고정궁인 분들은 역시나 재물직업 결혼 이사처럼 보편적으로 중요한 인생사의 이벤트를 이때 겪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정말 인생급인 경우도 있겠지만 1년에 한 두어 번 있을 만한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 있죠. 인생에 일기가 있다면 기록해둬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사건들. 요런 거를 이 조건에 맞으면 이때 겪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6년 6월 하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